안녕하세요. 뷰티독스 펫 아카데미입니다. 시티보이 민소매 셔츠 DIY 키트를 가지고 반려견 옷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세련된 스트라이프 패턴이 깔끔하면서도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회색 컬러 버튼과 귀여운 카라 디테일이 더해져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무드를 완성합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이 주는 도시적인 시티보이 룩 감성으로 어떤 스타일과도 손쉽게 매치되어 스타일리시한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컬러는 버터 브라운, 버터 그레이 두 가지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DIY 패키지 제품 구성에는 원단 1야드, 바이어스 테이프, 실크 심지, 심지 테이프, 티단추, 수성펜과 사이즈별 패턴, 제작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재봉틀과 가위, 다리미만 있으면 작업 가능하시고요. 해당 제품은 티단추를 달아 마무리할 거라서 손몰드 또는 스냅 작두가 필요합니다. 손스냅 기구는 저희 네이버 스토어 부자재 카테고리에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해주세요. 지짐이라고도 불리는 시어서커 원단을 사용할 건데 두께가 얇아 봄, 가을에 착용하기 적당해요. 신축성이 없는 편이라 재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원단의 올풀림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오버록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자재로 포함되어 있는 심지와 심지 테이프는 원단이 늘어나지 않게 하거나 탄탄하게 받쳐주는 용도로 보강하기 위해 원단에 붙여주는 작업을 할 건데 이 과정에서 다리미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어스 테이프에 원단을 끼워 재봉할 거라 시침핀 또는 이런 집게 가지고 계시면 사용해주세요. 스몰, SM,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총 5가지 사이즈가 제공되고요. 라지, 엑스라지는 2장씩인 거 확인해주세요. 원단을 펼쳐보시면 한쪽 끝에 셀비지라고 부르는 이 끝부분, 원단의 가장자리에 구멍이 뽕뽕 나있는 이 부분이 식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비지의 구멍을 만져보면 한쪽 면으로 구멍이 튀어나와 있고 반대쪽은 들어가 있는데 튀어나온 쪽이 겉면이에요. 그치만 겉면 안쪽면 구별 없이 사용하셔도 무방한 원단입니다. 원단의 겉면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식서 방향을 기준으로 반 접어주실 건데 패턴의 결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결대로 절반 접히도록 신경 써주세요. 패턴에 보시면 몇 장씩 재단해야 하는지 쓰여 있어요. 패턴에 쓰여 있는 대로 등판 상, 등판 하는 골선으로 1장씩, 카라는 골선으로 2장, 배판은 2장 재단해 줄게요. 패턴에는 시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원단에 직접 그려주셔야 하고요. 등판 상과 배판의 아몰라인에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바이어스 테이프로 마감할 거라서 시접을 그리지 말아주세요. 회색 표시된 아몰라인을 제외하곤 시접을 1cm 그려주세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재봉 시작 전에 심지 작업 먼저 해줄 건데요. 심지의 역할은 원단이 늘어나지 않게 하거나 탄탄하게 받쳐주는 용도로 보강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실크 심지는 카라에, 심지 테이프는 배판 단추단에 붙일 거예요. 우선 실크 심지 먼저 작업할게요. 카라 2장 중 1장에만 붙여줄 거예요. 심지를 펼쳐두고 카라의 모양대로 먼저 잘라내어 줍니다. 테두리 선을 따서 대략적인 모양으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심지에도 겉면 안쪽 면이 있는데요. 만져보면 한쪽 면이 유독 까끌까끌할 거예요. 까끌한 면에 풀이 발려있는 거라 카라의 안쪽 면과 까끌한 면이 닿도록 올려주세요. 다림질을 하면 까끌한 면의 풀이 녹아 원단에 붙을 거라 꼭 원단과 풀 발린 면이 닿게 해주셔야 해요. 다리미 온도는 중간으로 두고 스팀은 쏘지 않을 거예요. 다리미를 밀면서 다리는 게 아니라 5초 정도 눌렀다가 떼었다가 옆쪽을 눌렀다가 떼었다가 하면서 작업해주세요. 뜨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림질에 붙여주시고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주세요. 카라 재단물 2장을 겉면끼리 대고 디귿자로 재봉합니다. 모서리가 각져있는 디자인이라서 최대한 모양을 살려서 재봉해주시는 게 좋아요. 시접 부분에는 가위밥을 내어줄 거예요.
모서리는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시접을 잘라내주세요. 아래쪽 곡선 라인은 일자로 가위밥을 내어주세요. 가위밥을 낼 때는 재봉된 실 너무 가깝게 자르기보단 1mm 정도 남긴다고 생각하고 잘라주셔야 뒤집었을 때 구멍이 생기지 않아요. 가위밥 다 내어 뒤집어 주시고 모서리 부분은 각이 예쁘게 나오도록 일자 드라이버나 가위 모서리로 밀어 넣어주세요. 송곳처럼 뾰족한 걸로 쓰시면 오히려 더 구멍이 나니까 뭉툭한 걸로 밀어 넣어주세요. 다림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열려있는 부분은 0.5cm 간격으로 재봉해 구멍을 닫아주시고요. 카라 라인을 따라 디귿자로 0.3cm 간격 상침해 주셔도 됩니다. 배판 단추단에는 심지 테이프를 붙여줄 건데 다대 테이프라고도 불러요. 패턴에서 단추단이라고 쓰여있는 라인을 따라서 붙여줄 거예요. 시접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2cm 폭이 단추단이에요. 단추단 위에 한 줄 붙여서 작업할게요. 배판 안쪽 면이 위로 보이도록 두고 시접선 안으로 한 줄 붙여주세요. 실크 심지와 똑같이 까끌한 면에 풀이 발려 있어서 원단 위에 까끌한 면을 닿게 올려서 다림질합니다. 여기에 T단추를 달면 받쳐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를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양쪽 다 한 줄씩 붙여주셨으면 안쪽으로 2번 접어 다림질 할 거예요. 심지 테이프를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시접을 한 번 접어 다림질, 심지 테이프 붙어있는 단추단 통째로 한 번 더 접어 다림질 해주세요. 양쪽 다 똑같이 작업해주세요. 바깥 라인을 따라 0.3cm 간격으로 상침해 단추단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반대편 재단물도 똑같이 작업해주세요. 단추단이 접혀있는 쪽이 안쪽 면이 될 거고요. 배판과 등판 상에 어깨 라인을 겉면끼리 대고 1cm 간격으로 재봉합니다. 오버록이 가능하면 작업해주시고요. 어깨 시접을 등판 쪽으로 눕혀 0.5cm 간격으로 상침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접이 고정되어서 깔끔해져요. 부자재에 포함되어 있던 바이어스 테이프를 보시면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죠. 이 안에 원단을 끼워 넣어서 재봉할 건데요. 동그란 아몰 라인을 끼워 넣을 거예요. 바이어스에 원단이 살짝 맞물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안으로 끼워 넣어 주실 건데 시침핀이나 집게로 고정해 주세요. 아몰 라인이 곡선이라서 고정해 두지 않으면 재봉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바이어스 안쪽 기준으로 0.3cm 간격으로 동그랗게 상침합니다.
바이어스 테이프로 암홀 마감 처리한 후 남은 양에서 8cm만 잘라내어 주세요. 열려있는 라인을 따라 0.3cm 간격으로 재봉해 닫아줍니다. 이 끈은 등판 중심에 끼워 락커루프의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등판 상 패턴을 보시면 골선이 그려져 있는 라인 쪽에 아래에 락커루프 위치가 표시되어 있죠? 양쪽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락커루프를 영상과 같은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 모양이 겉으로 나오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판 상 겉면과 락커루프에 겉을 대고 위치 표시한 곳에 대어 고정합니다. 원단의 끝을 딱 맞춰 재봉해 주시면 되고 고정만 할 거라서 0.5cm 간격으로 재봉할게요. 겉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등판 상과 하를 연결하기 전에 한번 접어 다림질 해줄 건데 재단물의 겉면이 위로 보이도록 펼쳐두고 패턴에 보시면 이렇게 접는 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 위아래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중심도 표시해주시고 반대편도 표시해주세요. 가장 끝에 표시한 부분을 위아래 모두 꼬집어 잡고 원단을 접어 한번 다림질합니다. 반대쪽도 끝을 잡고 접어서 다림질합니다. 양쪽 다림질된 모서리를 잡고 중심에 맞춰 주름이 닫히는 모양으로 고정해 다림질합니다. 이번에도 위쪽 라인만 주름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할 거기 때문에 0.5cm 간격으로 재봉해 고정합니다. 등판 상과 하를 연결할 건데 위아래의 길이가 거의 맞아야 해요. 혹시라도 길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면 등판 하 패턴에 주름을 잘못 접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정한 실을 뜯어서라도 다시 한번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겉면 길이 대고 1cm 간격으로 재봉합니다. 오버록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시접을 등판 상 쪽으로 눕혀 0.5cm 간격으로 상침합니다. 몸판 네크라인의 끝에서 1cm 떨어진 지점에 표시해주세요. 네크라인 중심도 표시합니다. 카라도 절반 접어 중심을 표시합니다. 카라는 만져봤을 때 살짝 빳빳하고 두꺼운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심지가 붙어있는 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몸판의 겉면과 카라의 안쪽 면을 대고 재봉할 건데 카라의 중심과 몸판의 중심을 맞춰 고정해 주시고 양쪽 끝도 표시한 부분과 맞춰 고정해 둡니다. 1cm 간격으로 재봉해 주세요. 오버록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시접을 몸판 쪽으로 눕혀 0.5cm 간격으로 상침합니다. 등판과 배판의 옆선을 겉면끼리 대고 재봉할 거예요. 1cm 간격으로 재봉하고 오버록 가능하면 작업해주세요.
밑단 시접은 2번 접어서 박는 말아박기 또는 1번 접는 접어박기로 마무리할 건데, 우선 말아박기는 시접을 0.5cm 간격으로 2번 접어 시접의 끝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초보자분들에겐 꽤나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요. 접어박기는 한 번만 접어서 0.5cm 간격으로 재봉하기 때문에 시접의 끝이 보이는 재봉 방식이에요. 시접 끝이 보이니까 오버록을 하고 나서 접어박기 하면 깔끔하지만, 오버록이 불가능하시다면 원단 올풀림은 어느 정도 감안해 주셔야 해요. 장점은 재봉이 편리해서 초보자분들이 작업하시기에 적합하고, 단점은 말아박기에 비해 덜 깔끔해요. 둘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시접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접어박기로 재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밑단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중심 부분 먼저 안쪽으로 1cm 접어 0.5cm 간격으로 재봉합니다. 양쪽 모두 안쪽 면으로 1cm 접어 0.5cm 간격으로 재봉합니다. 곡선 부분이라 바로 재봉하기 어려우면 한번 접어서 다림질을 하고 재봉해주세요. 재봉하는 과정에서 옆선 시접을 만날 텐데, 여기는 등판 쪽으로 옮겨주고 재봉합니다. 반대편에도 옆선 시접은 등판 쪽으로 눕혀주세요. 겨드랑이 시접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시접을 등판 쪽으로 눕혀주고 1cm 정도의 짧은 길이로 되돌아박기에 고정합니다. 배판 패턴 단추단에 보시면 단추를 달아야 하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요. 위치에 맞춰 표시해 주실 건데, 동그라미의 십자가 모양 가운데를 송곳으로 뚫어주세요. 뚫린 위치에 맞춰 수성펜으로 표시해 줍니다. 반대편에도 표시해 줍니다. T단추는 3가지가 한 세트인데요. 패키지에 동봉되어 있는 걸 꺼내서 볼게요. 뾰족한 T자 모양의 겉단추, 가운데가 움푹 패인 게 앞놈,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순놈입니다. 단추 하나를 달기 위해서는 T단추가 2개, 앞놈 하나, 순놈 하나가 필요합니다. 수성펜으로 표시한 위치 중 겉면이 될 자리에 T단추를 끼워 넣습니다. 잘 안 끼워지면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끼워주세요. 반대쪽에는 앞놈을 올릴 건데, 튀어나온 단추 위에 중심을 맞춰 올려줍니다. 손스냅 기구에는 단추 사이즈별로 몰드의 크기가 다른데요. 받으신 단추는 크기가 11.5mm예요. 핑크색 몰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손스냅 기구가 아니시라면 T단추를 올려보고 사이즈가 맞는 걸 사용해주세요. 아래 쇠 부분에 몰드를 끼웁니다. 겉단추가 몰드가 있는 아래로 향하게 두고, 단추와 몰드의 위치를 잘 맞춰주고 기구의 손잡이를 세게 누릅니다. 이때 단추가 몰드랑 중심이 딱 맞춰지게 신경 써주세요.
반대쪽은 안쪽 면이 되는 위치에 T단추를 끼워 넣습니다. 반대쪽에는 순놈을 올립니다. 겉단추가 몰드가 있는 아래로 향하게 두고 단추와 몰드의 위치를 잘 맞춰주고 기구 손잡이를 세게 누릅니다. 똑딱 해봤을 때 맞물리지 않는다거나 헐거워 보이면 제대로 끼워진 게 아니니 다시 한번 세게 눌러주시거나 단추를 새로 바꿔 달아주세요. 양쪽의 단추를 모두 달아주면 완성입니다.